안녕하세요. 디지털 핑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카카오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톡의 서비스 장애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번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는 카카오톡이 탄생한 후 최장시간 장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카카오톡 서비스의 장애로 인해서 디지털 정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메신저 어플로 시작한 카카오톡 서비스는 이미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파고들었습니다. 카카오톡이 어떻게 저희들의 일상에 파고들었는지 금융 분야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카카오뱅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있고,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로 업비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빌리티 쪽으로는 카카오맵이 있고 카카오 내비가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 티로서 택시나 대리운전을 부를 때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지하철이 있고 카카오 버스가 있습니다. 메신저로서는 거의 한국에서 유일한 메신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불과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메신저 어플이 있다 하더라도 5, 60대 분들은 거의 이런 어플을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든 연령대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로는 카카오 페이지가 웹툰과 영화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카카오 TV,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멜론이 있습니다. 공공 분야 역시도 카카오톡이 아주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공인 인증이 있으며 백신 접종 역시 대부분 분들이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 병상배정 역시도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카카오톡 채널 안에서 국민비서국비가 건강보험,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국토교통부 질병관리청, 국세청, 경찰청, 서민금융진흥원, 행정안전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도로교통공단, 해양수산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톡 서비스가 대한민국 내에서 얼만큼 많은 영향력이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가 멈추자 카카오 주요 서비스로 연결되어 있던 시민들의 생활 역시도 멈췄습니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이틀에 걸친 카카오 목통 사태는 전국적인 디지털 블랙아웃 대정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채팅 메신저로 시작한 카카오 서비스가 금융과 쇼핑, 그리고 이동수단 등으로 무한 확장하며 일상생활 전반에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저희들은 카카오톡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를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기업들 역시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저희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연락처를 교환할 때는 당연히도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전화번호 대신 카톡 프로필, 그리고 카톡 아이디로 서로 소통을 하고 친구 추가를 하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카카오톡 서비스가 정지됨으로 인해서 소통 단절이나 마찬가지인 상황 역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생인 최재한 씨는 16일 전날 저녁 8시에 카카오톡으로 팀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었는데 팀원 연락처가 카카오톡 프로필밖에 없어서 연락하지 못해 과제 제출에 차질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또한 직장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에 밀린 업무를 처리하던 직장인들의 불편도 컸습니다. 카카오 서비스를 기반으로 영업하는 자영업자 분들도 고객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기프티콘 주문 번호 조회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 매출에 타격이 있답니다. 또한 상황을 잘 모르는 분들이 왜 기프티콘 사용이 안 되냐면서
항의하는 손님들도 많았답니다. 그리고 비상금을 카카오페이로 충전해서 사용하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돈을 다시 계좌로 뺀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페이의 경우 지문 안면 인식으로 개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인증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인증서로 관리하는 사람들은 토요일 오후 5시부터 거의 주민등록 말소 상태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역시도 공지를 통해 로그인이 불가능하다고 알렸습니다. 이동수단 역시도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카카오티 택시 플랫폼을 이용하던 택시 기사님들은 하루 장사를 공쳤다고 푸념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환자 병상 배정 역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수도권 긴급대응 상황실, 병상 배정반과 각 지역 보건소, 그리고 병원 관계자들 역시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환자 발생을 보고하고 병상 수를 확인하는 소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SNS에는 카카오 킥포드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용 요금이 수십만원 나왔다는 사례,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는 배달 라이더, 카카오 대리 이용이 안 돼서 대리운전 영업을 하지 못했다는 사례 등이 공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 역시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목통 사태로 인한 디지털 블랙아웃은 한국 사회가 단일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카톡 공화국임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카카오처럼 시민 수천만 명의 생활 전반에 침투해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을 하나로 묶어 놓는 플랫폼을 외국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특정 민간 기업 서비스에 대한 국민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공공재처럼 작동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카카오가 유일한 사례로 보인답니다. 사실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인적 네트워크가 연결돼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카카오 디지털 정전으로 인해 수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사실 저희들은 특별한 대체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카카오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래서 독과점이 무서운 이유라고 수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톡에서 메신저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월 정액 10,000원 정도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수많은 분들이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카카오를 대체할 만한 플랫폼이 한국 내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카카오에서 월정액 요금을 부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카카오를 제외한 다른 대체제가 없다는 것이 정말로 큰 문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 서비스는 정말로 좋은 서비스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카카오에서 다시 한번 디지털 블랙아웃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이러한 디지털 블랙아웃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을 넘고 한 달을 넘어가는 그런 디지털 블랙아웃이 일어나게 된다면 저희들은 분명히 대체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를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하루라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